안녕하세요, 하루아입니다. 저는 지금 4살 딸아이를 키우면서 엄마표 영어 하는 일상을 기록하고 있고요. 저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영어 노출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이가 1살이라도 어릴 때 영어 노출을 빨리 시작하면 좋은 이유 5가지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영어 거부가 줄어요. 제 친구 중에서 조금 일찍 결혼하고 일찍 아이를 낳은 친구가 있는데 지금 아이가 한 7살 정도 됐어요. 지금까지 영어 노출을 한 번도 안 하다가 이제 처음으로 영상을 이제 보여줬다고 해요. 이 애가 아직 영어를 하나도 못한다는 걸 아니까 자기 딴에는 쉬운 걸 보여주면 좀 낫겠지라는 생각으로 어린애들이 보는 그 슈퍼심플송 있잖아요. 슈퍼심플송을 딱 틀어줬는데 아이가 아이고 애기들이 보는 거잖아 하고 꺼버리더래요. 영어 이제 거부를 해버린 거죠. 한국어, 모국어랑 이미 친숙해져 있고 인지 수준도 이미 7살 정도의 수준에 맞는 아이인데 그런 애한테 갑자기 이제 어린아이 좀 유아틱한 내용의 슈퍼심플송을 들려주니까 이제 그 인지 수준에서도 차이가 나고 관심이 일단 떨어지는 거죠. 자기 수준에 맞지 않는다는 거를 아이도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냥 낯설고 불편한 거예요. 그 아이는 처음 영어를 노출한 거니까 굉장히 당황스럽고 낯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36개월 미만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이 영어 소리에 대한 인지가 잡힌 아이들은 난생 처음 영어를 접하는 애들에 비해서는 영어 거부가 적은 편이에요. 왜냐면 소리 자체에 친숙하기 때문에 저건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금 더 집중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어차피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가면 영어 배울 텐데 뭐 어릴 때부터 그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가 조금 더 영어랑 친하게 친숙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아이가 어릴 때부터 노출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 꾸준한 인풋이 아웃풋을 만든다. 언어는 갑자기 하루아침에 말문이 트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듣고 또 들어서 자기 머릿속에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자연스럽게 입 밖으로 발화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퀄리티 있는 인풋을 꾸준히 계속 오랫동안 넣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나중에 그 사람이 말을 할 때 쓸 수 있는 어휘, 재료들이 풍부해지게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하루에 5분, 10분이라도 조금이라도 영어 소리에 노출이 되어서 그 소리를 인풋으로 듣고 자란 아이랑 5살, 6살 이렇게 다 크고 나서 그때 가서 영어를 처음 노출한 아이랑 그 아이들 뇌 속에는 누적된 인풋 양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단순히 어휘량에서만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문장에 대한 이런 리듬, 억양, 발음 이런 것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오랜 시간 거쳐 노출된 아이랑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생후 1년간의 언어 노출량이 2살, 3살 이후 어휘력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그래서 이 언어 황금기에 하루 5분, 10분 적은 양이더라도 꾸준히 영어 노출을 해주시면 이게 아이 뇌 속에서는 꾸준히 차곡차곡 쌓이고 나중에는 결국 언어 학습이 아니고 습득으로 자연스럽게 자기 것이 된다는 거죠. 이중언어 환경에 노출된 아이들은 사고의 폭도 다르다고 하는데요. 이 사과를 하나 보게 되더라도 우리는 단순하게 그냥 사과, 빨갛다 라는 단어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중언어를 하는 아이들은 사과뿐만이 아니라 apple, red, delicious 등등 더 사고의 폭이 한정되지 않고 더 다양해진다는 뜻이죠. 더 유연한 시각으로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중언어를 쓰는 아이들이 사고력이나 창의력에서 더 뛰어나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세 번째, 발음 흡수력이 달라요. 언어마다 각자의 고유한 소리와 리듬이 있는데 계속 듣다 보면 아이 뇌에서는 그게 패턴으로 각인이 되거든요. 이 언어를 쓸 때는 이런 소리가 많이 나고 이 언어를 쓸 때는 이런 리듬이나 강세가 있구나. 이거를 뇌가 통계를 내는 거예요. 우리 때 교육 방식을 생각해보면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ABC, 알파벳을 가장 먼저 배우고 그 다음 그것들의 소리를 배웠잖아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모국어 습득 방식은 달라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기억, 니은, 디귿, 가나다를 배우지 않죠. 처음부터 일상생활 언어를 쓰는 거죠. 소통을 하고 그 소리를 먼저 듣고 익힌 다음에 나중에 이제 문자를 배우는 방식인데 엄마표 영어를 어릴 때부터 습득하게 되면 그렇게 같은 방식을 띠는 거죠. 영어 노출을 모국어처럼 시작한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어에 있는 리을 같은 발음도 영어에는 R과 L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배우고
RL 발음할 때 조심해야 했지만 이제 모국어 습득 방식으로 배운 아이들은 다르다는 거죠. RL 그 알파벳을 모르더라도 그 발음의 차이를 알고 있다는 거죠.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발음이 아무래도 고착화가 되는 경향이 있어요. 성인들은 발음 교정이 굉장히 어렵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이런 걱정 없이 어릴 때부터 노출하면 자기들도 그것을 자연스럽게 모방하고 따라하면서 익힐 수 있다는 거죠. 네 번째, 두뇌 발달 및 사고의 폭 확대. 음원을 통한 노출을 넘어서 집에서 이렇게 엄마 아빠가 영어를 사용하게 되면 아이는 자연스럽게 이중언어 환경에 노출되게 되는데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중언어 환경에 노출된 아이들이 사고력 발달과 문제 해결 능력이 굉장히 뛰어났다고 해요. 인간의 뇌는 태어났을 때 3분의 1 정도만 완성된 채로 태어난다고 해요. 그 뒤로는 아이가 자라면서 보고, 듣고, 느끼고 이런 자극들을 받아들이면서 발달시켜 나간다고 하는데요. 자극들은 신경세포, 그러니까 뉴런들 사이에서 시냅스를 연결해주고 이런 계속된 연결되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기억이라는 것이 생성되고 더 단단하고 효율적으로 강화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이렇게 생성된 가지치기들이 영원하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 우리도 시간이 지나면 특히 언어 같은 경우에 쓰지 않으면 언어가 퇴화한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뇌세포들도 쓰지 않는 이런 것들은 가지치기를 해버린다고 해요. 불필요한 시냅스를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영유아 시기에 이렇게 엄마와 상호작용하면서 언어로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것이 이렇게 불필요한 시냅스가 제거되지 않도록 더 든든하고 단단하게 연결해줄 수 있는 게 엄마표 영어의 힘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요. 영어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가 쌓여요. 제가 엄마표 영어 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표와 중요한 것이기도 한데요. 모국어처럼 어릴 때부터 오랜 시간 이렇게 영어에 노출되었던 아이들은 영어에 대한 정서가 좋은 편이에요. 영어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가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이게 나중에 학습으로 하게 되더라도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덜한 편이에요. 그리고 좀 더 자기주도적인 학습이 가능하다는 거죠. 왜냐면 이 아이들에게는 영어라는 게 시험의 대상, 시험 과목이 아니고 소통의 수단, 언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배우는 것 자체에 거부감이 덜하고 조금 더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엄마표 영어를 하면서 물론 유창성이나 발음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는 가장 최우선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이랑 이제 엄마가 같이 스킨십하고 노래하고 놀면서 영어에 대한 조금 좋은 추억, 긍정적인 정서가 많이 쌓이도록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자, 지금까지 어릴 때 영어 노출하면 좋은 이유 5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고 모국어는 쓰지 않고 영어만 100% 쓰면 좋냐? 그건 아닙니다. 영어 노출은 튼튼한 모국어가 바탕이 되고 그 다음으로 진행되어야 해요. 저도 아이에게 음악이나 영어 노출을 시켜준 것은 태어났을 때부터 시켜줬지만 제가 직접 감독이에게 영어로 이야기하면서 했던 건 돌 이후 2돌 언저리부터 본격적으로 시간을 조금씩 늘려나갔던 것 같아요. 좋아, 어릴 때 영어 노출하는 게 좋은 건 알겠어. 근데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 막막하신 분들은 제가 다음에 영어 노출을 그럼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뵐게요. 안녕!